새누리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천에서 2천만 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특허 관련 내용을 취하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7.5%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1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상승하는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2040선에서 장 마쳤는데요. 김종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국과 그리스 등 글로벌 증시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아주 따뜻한 바람을 쬐주는 그런 형국인데요.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99% 오른 2045.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열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유동성 기대감이 커진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 등급에서 B-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이 4,794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5,172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기관도 529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도 2,96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전기전자, 금융업, 증권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계, 통신업, 전기가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2.38% 오른 125만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KB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 등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였고 LG전자도 1사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46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359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네, 이 16일은 192개사가 동시에 주총을 여는 슈퍼 주총대회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 오너가의 경영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일각에서는 배당 등을 둘러싸고 소액 주주와의 표대결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 이번 주총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48개 상장사를 비롯해서 코스닥 시장 44개사 등 총 192개사가 오는 16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12월 결산법인 1774개인 12월 결산법인 죄송합니다. 12월 결산법인 10개사 한 군데가 이날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외 이사 선임 등 안건 상정에 돌입하는 건데요.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참여 여부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연아 전무와 장남 조원태 전무를, 농심은 신춘호 회장의 셋째 아들인 메가마트 부사장 신동익 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합니다. 특히 오너 1가 2세나 3세가 사내이사로 새롭게 등재됨에 따라 이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또 그룹 경영권 구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보통 오너 일가 내에서 경영권 승계 등 변화가 있기까지 경영 수업 등 여러 과정을 겪게 된다며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새롭게 등재하는 것도 경영권이 자연스럽게 대물림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주주들의 경우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며 젊은 피를 수혈해 앞으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점과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공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12월 결산법인 10개사 가운데 한 곳이 이날 주총을 연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리 찾기 움직임도 함께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권리와 관련해 표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도 이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 미국계 라자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의 주주 제안을 받은 남행유업이 대표적으로 이번 주총에서 현금 배당 규모 등 안건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라자드 펀드 측은 주주총회를 한 달여도 앞둔 지난달 14일에 현금 배당을 주당 2만 5천 원으로 올리고 주당 9조 원의 주식 배당으로 9조 원의 주식 배당으로 유통 주식 수를 늘릴 것을 주주 제안으로 내놨습니다. 또 집중 투표제 도입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 국내 유력 인사나 유명인들이 기업 사내외 인사로 등재될지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삼성카드는 공연 난타로 잘 알려진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를, LG전자는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을 사회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삼성전기는 전 해양경찰청장이자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인 이승재 씨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고, 호텔신라도 사회이사 후보로 전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출신인 모철민 씨를 사회이사 후보로 올린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총 8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15년까지 2천만 원으로 낮추고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도 1%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내년에 16조 3천억 원 등 5년간 총 89조 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특허 관련 내용을 취하했습니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ITC 소송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 가운데 푸시 버튼과 관련된 미국 특허 1건에 대한 침해를 완전히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애플이 플러그 감지 메커니즘과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등 다른 2건의 적용 범위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특허를 검토한 결과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7.5%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능동적인 조절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총리는 유럽 채무 위기 등으로 외부 시장이 위축되고 중국 경제도 하강 압력에 맞닥뜨린 것은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성장 속도를 낮춘 것은 구조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가 불균형, 지속 불가능의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질적 발전의 길을 걷는다면 세계 경제 발전에도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1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3월 4.3%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2,378만 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4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50만 1,000명에서 11월 47만 9천 명, 12월 44만 1,000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1월 53만 6천 명으로 증가한 후 지난달 다시 감소했습니다.
네,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4.6%로 지난해 12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 12%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2008년 10월에는 2.7%였던 반면 1월에는 3.2%로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내놓은 성명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더 개선됐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뚜렷하게 하락했지만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적어도 오는 2014년 말까지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 금융시장 부담이 완화됐지만 경제 전망에 계속해서 하방 리스크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했지만 일시적이라면서 최근 몇 달간 물가가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주유소의 부채를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병권 기자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기름값 잡기 위한 방안으로 주유소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으로 물가 안정에 협력하기 위해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가 신설하는 기금의 보증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이를 통해 외상거래 등으로 인한 부채를 털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일종의 유가구조 개선 기금을 신설한 다음 알뜰 주유소 전환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4대 정유사와 각각 기름 전속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해당 전속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주유소들을 속칭 폴 주유소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폴 주유소들은 길게는 한 달 뒤에 대금 지불을 약속하면서 정유사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외상 거래로 인해 주유소들이 지고 있는 빚이 업소당 평균 2억 원 안팎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를 개설할 때 시설 투자 과정에서 진 빚까지 생각하면 주유소들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한층 커지게 되는데요. 이 빚 때문에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고 싶어도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생기자 정부가 별도의 정책기금을 신설해서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370여 곳인 알뜰 주유소를 2015년까지 1,500곳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중 농협주유소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유가구조 개선 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줘야 되는 규모는 대략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정입니다. 만약 신용보증 기금을 통한 기금 신설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남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석유공사의 가용자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공사가 가용자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금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걸면 해당 은행이 석유공사의 예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유소의 부채를 덜어주는 것, 그리고 이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것, 이 두 가지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유소 부채를 덜어주는 데 있다기보다는 알뜰 주유소를 확산시키는 데 있는데요. 알뜰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 등을 판매합니다. 따라서 알뜰 주유소가 늘어나면 인근의 일반 주유소들도 가격 인하 경쟁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값 안정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알뜰 주유소에 납품되는 기름은 한국석유공사나 농협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아 제공하는데요. 아무래도 소규모의 주유소보다는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공기관의 가격 협상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정유사로부터 석유공사에 납품하는 기름값을 일반 주유소 납품 가격보다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주유소의 혼합 판매를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를 위한 일종의 기본 계약서 초안 역시 마련되고 있다고요. 네, 정유사와 주유소가 맺는 계약서에 대해 일종의 표준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기본 계약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물론 표준 계약서보단 조금 더 강제력이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초안에는 주유소가
자신이 간판으로 내건 브랜드의 정유사 이외에 다른 정유사로부터도 기름을 납품받아 팔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혼합 판매 촉진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주유소는 판매 기름의 최대 20%까지 다른 정유사로부터 납품받아 팔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들은 서로 주유소의 혼합 판매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납품 가격 인하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싸게 납품을 받은 주유소는 그만큼 기름을 소비자에게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부 민병권 기자를 연결해서 상세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그룹이 사무직 소프트웨어직에서 근무할 고등학교 졸업자 60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졸공채는 오는 19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직무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번 고졸공채는 사무직 350명, 기술직 100명, 소프트웨어직 150명 등입니다. 토종담배기업 KTNG는 오늘 서울 본사에서 KTNG 생명과학 출범식을 열고 신약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NG 생명과학은 당뇨, 비만 등 대사질환 신약과 함께 KTNG가 관심을 기울여온 암과 골다공증 분야의 신약, 사업화 단계에 있는 아토피 치료제 등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NG 자회사인 영진약품과 KTNG 생명과학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제약과 바이오 사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갤럭시 S, 옵티머스 1 등 초기 스마트폰을 LTE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가입자에게 10만 원의 추가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5월 31일까지 자사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HTC의 초기 스마트폰을 같은 제조사의 제품으로 변경하는 가입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 말까지 초기 스마트폰을 구입한 SK텔레콤 가입자 약 257만 명입니다. LG전자가 선을 살린 날렵한 디자인의 휘센 상업용 냉난방 에어컨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용 냉난방 에어컨은 상가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중대형 스탠드 에어컨으로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바람 배출구와 실내 공기 흡입구 등 전체 디자인 요소에 직선을 적용해 날렵한 느낌의 현대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기료를 기존 제품보다 최대 6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